난민에 의한 국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섹스로보다는 국제범죄. One, two, three, hit it! One, two, three, hit it! Rockin' on a star, rockin' on a star, rockin' on a star, rockin' on a star. 지금 법적 제도나 현재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호주에 거의 한 근 4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많은 국가 애들도 보고 그 난민들이 이제 출신자들이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보기도 했고 외견적으로만 보이는 형태들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직접 저는 좀 겪어봤었거든요. 그걸 실제로 큰 범죄적인 문제들도 겪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제재 없이 들어오는 난민들을 다 수용한다는 거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 갖고 있었으니까 100명 중에 1명의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들어온 난민들이라면 당연히 받고 포옹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1명 때문에 99명의 정말 그 안에 있을지 모를 테러리스트나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은 딴 맘을 먹고 온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그 1명을 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무작정 99명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나 99명을 다 속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범죄 문제나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그 대책이 전혀 없는데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반대의 입장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혹시 그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한국에서 난민 심사에서 그 통과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당연히 일본이나 이런 곳에 더 낮고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제가 본 비율은 4% 정도였는데 네. 사실 그래서 난민을 반대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무작정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약간 과장된 공포라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미국의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고작 4명,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그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어요. 이게 한 명을 잘못 들어가면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럽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서 16년까지 그 풍파를 다 겪었고 한 명이 말씀하신 것들 정말 한 명이 물을 흐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걱정을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정말 받아들일 분들만 받아들이면은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근데 저는 뭐 100명의 난민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이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받지 말자라는 얘기가 공포를 그 이슬람 난민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컨대 우리가 일상을 지내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에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나 난민들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굳이 지금 현재 크게 골자가 된 건 이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슬람이라는 현재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ISIS나 알카에다, 뭐 빈라덴, 테러 이런 얘기들이 보통 연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을 무작정 믿으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국민들은 다 같은 문화권으로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상으로는 이랬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걸 모두 인지하고 있어요. 타 문화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다른 문화권에 완전히 생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믿고서 저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같이 동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모든 어떤 사람들을 뭐 이민족이나 어디 외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미국이라던가 뭐 기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 또는 사회라는 곳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독일에 있는 페기다 같은 어떤 난민 반대 운동 같은 거 하는 집회에 참석한 일반 사람들, 우리는 나치가 아니다, 우리는 네오나치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안전을 원하고 국가가 우리 독일인의 안전부터 챙겼었으면 좋겠고 독일인의 권익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런 말을 항상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어떠한 그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실존적 공포 같은 걸 기반으로 한 그런 이민자에 대한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이 난민 반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발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뽑은 사람들? 뭐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뭐 다 KKK단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은 분명히 이민자를 이제 덜 받겠고, 뭐 멕시코에 벽을 설치하겠고, 뭐 이런 식의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들이었고, 그리고 그 트럼프는 결국에 KKK단의 공식적인 지지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 지금 현재 정부가 내지는 현재 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움직임들은 극우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맹아 같은 것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난민법 그런 거를 외쳐가지고 그게 극우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쪽은 난민 반대를 해가지고 지나친 박애주의, 모두를 100% 받고 모든 외국인을 수용하고 1년 내에 영주권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비약해도 될까요? 저희는 애초에 난민을 포용하자, 뭐 난민을 무조건 환대하자라는 골자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난민에 반대한다라는 슬로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과 그 목소리들, 사실 뭐 사람들은 누구나 타자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냥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타자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이 배타주의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슬람 난민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다라는 인식 자체도 수많은 가짜뉴스와 미국에 의해서 제시된 어떤 틀들? 이런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한 명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굉장히 좀 이민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절대 이민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야 그러면은 내가 니네 나라에 이민 오면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는 이민자는 우리나라에 동화되고 우리나라 언어를 기꺼이 배우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며 평범하게 우리나라 국민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환영한다고. 근데 무슬림만 보면은 그렇게 히잡을 쓰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는 그게 굉장히 싫대요. 지금 많은 한국인들도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거나 이런 곳에서 코리아타운 만들어서 맨날 김치 먹고 한인 교회 다니면서 맨날 애들 패가지고 문제되고 청국장 끓여 먹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매일 냄새나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애들을 패고 시끄럽게 해서 한인 이민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프랑스에도 코리아타운이 있고 뭐 그리고 미국 LA에도 코리아타운이 정말 크게 있지만 거기서 한국인들이 그런 안전을 해쳤다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공포라든가 불안 같은 것들을 이민자나 난민에게 느낀다라는 것이 사실 한국 사회가 어떤 해방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60년, 70년 동안 계속 뭐 해방 이후 직후에는 뭐 간첩,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빨갱이, 그 이후에 뭐 통진당, 뭐 계속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계속 단결시키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떤 그 지배층들의 입장대로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가 계속 강조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지만 지금은 받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법 제재고 국민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도가 준비가 돼 있어도 국민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삐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법적 제도나 현재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예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으면 좀 약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좀 말씀해 달라 했는데 뭐 말씀 안 주셔서 그게 약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현실주의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어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거를 단순히 뭐 법 한두 개를 바꿔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 사회가 가야 되고, 한국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제사회는 다 같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도 이것이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이런 걸 계속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난민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고요. 지금 뭐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두렵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만나러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똥돌이